본인의 증언으로는 한국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다고. 그래서 작업을 위해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이러고 술 좀 마시는데 그 청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대철아, 나 모르겠니?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주로 옛날의 팝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제 콘텐츠를 하나도 안 빼먹고 보신 분이라면 쉬 짐작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놈은 락 빠돌이다 라는 게 그것입니다. 특히나 채널 초기에는 거의 락과 팝을 번갈아 가면서 했고 밴드 티셔츠를 입고 영상을 찍은 적도 굉장히 많죠. 이 역사상 그렇게 강렬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하나의 패션으로서도 기능하고 팬심을 발현하기에 이만큼 좋은 수단도 없다. 그런데 TNGT 측에서 저의 이런 취향을 정확히 캐치하셨는지 이번에 저희도 밴드 티셔츠를 하나 만들게 되었다고, 신하위와의 콜라보 티셔츠를 발매하게 되었다면서 신하위 특집을 위로해 오셨어요. 저는 광희에 젖어서 포효를 합니다. 외국 밴드면 몰라도 한국 밴드의 티셔츠를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신하위 전부 다 다루면은 분량 개쩝니다. 1집 디자인으로 티셔츠를 만드셨으니까 신하위 1집 얘기만으로 영상을 채우겠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헤비메탈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은 앨범이잖아요. 헤비메탈을 잘 모르는 분들께서도 이 앨범이 신대철과 임재범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은 다들 막 온몸을 떠세요. 대한민국 최고 앨범을 꼽을 때 꼭 들어가는 앨범인데, 하지만 사실 메탈의 불모지라는 이 반도에서 이 앨범이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메탈의 불모지 대한민국, 차마 앨범을 낼 생각도 못했다가 보름 만에 작곡과 녹음까지 모두 끝마쳐야만 했던 멤버들의 우당탕탕 이야기. 이 영상에서는 신하위의 1집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이 이 티셔츠를 사야 하는 이유를 한번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대검열의 시대, 옛날 대한민국의 가요계를 요약하는 한마디죠. 한국 락의 역사가 그 검열로 인해서 중간이 텅 비게 돼버린 거는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제가 옛날에 다룬 가왕 조용필님의 경우도 그랬고요. 한국 락의 대부 신중현님도 그랬습니다. 한국을 휩쓴 대마초 파동에 휘말리셔서 전성기의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5년을 날리게 돼요. 하늘은 파랗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당시 가수들의 주요 무대였던 미군 부대에서 퍼져있던 대마초를 그 당시에는 너도 나도 아무렇지 않게 피웠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뮤지션들을 대마 피웠다고 잡아들이고 나중에 금지법을 입법한 사건이죠. 신중현의 아들이자 신하위의 리더인 신대철님의 음악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본인의 회상으로는 그때 아버지가 잡혀가고 매일 집에 계신 덕에 기타를 배울 수가 있었다고. 일단 음악가 집안이니까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음악의 폭도 넓죠. 그래서 일찌감치 깊고 넓은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센세이션이라는 밴드도 하고 이른 나이부터 그 실력으로 이름을 알리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기타가 인생인 분들은 스쿨밴드가 성에 안 차잖아요. 학교 친구들이 야야, 이 친구 센세이션에 넣어보면 어때? 노래 진짜 잘해 이런 말을 해도 신대철은 센세이션에는 큰 관심을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쿨밴드를 넘어서 제대로 된 밴드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신하위를 결성하죠. 지금의 신하위야 뭐 한국 락의 자존심, 그리고 수많은 슈퍼스타를 배출한 두말할 필요 없는 전설이지만 시작은 이렇게 소박했던 거예요. 신대철은 신하위의 중심으로서 수시로 멤버를 바꿔가며 최상의 조합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 주로 커버했던 음악은 레드제플린이나 AC/DC 같은 음악이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김종서님도 잠깐 거쳐갔다고 하죠. 뭐 그 인연은 나중에 다시 이어지게 되지만 어쨌든 전설의 시작은 언제나 우연찮은 법. 어느 날은 신대철이 이태원 클럽 대기실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청년이 자기 옆에서 이 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He's been gone since yesterday. Rainbow Eyes. 이게 그 당시 연주했다는 레인보우라는 밴드의 레인보우 아이스라는 곡입니다. 그 청년이 이거를 미친듯이 너무 잘 부르니까 신대철이 마침내 짝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본인의 증언으로는 한국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다고. 그래서 작업을 위해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이러고 술 좀 마시는데 그 청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대철아,
나 모르겠니? 시계를 되돌려 봅시다. 제가 아까 스쿨밴드 센세이션을 얘기하면서 신대철은 이 친구 보컬로 어떻냐 하는 학교 친구들의 권유에도 스쿨밴드에 미련이 없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 친구들이 야야 이 친구 센세이션에 넣어보면 어때? 노래 진짜 잘해. 이런 말을. 근데 조금 드라마적 과정을 보태자면은 그 청년이 내가 바로 그때 그 이 친구라고 눈앞에서 선언을 한 거죠. 운명은 이렇게나 장난스러운 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천재 두 명이 막 무명 시절에 우연찮게 친구 먹고 희대의 듀오를 결성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잖아요. 서울고 동창 둘은 먼 거리를 돌아서 결국 이태원에서 다시 만나게 됐고 천군만마를 얻은 신대철은 그때 보컬하던 형을 바로 해고를 한 뒤에 이 동창 청년을 새 보컬로 영입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야인 임재범이었고요. 전 뼛속까지가 안 커요. 제 팬카페에 요번에 공연할 때 신하위 앨범 자켓을 사진으로 올려놓고 초발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했어요. 신하위 아니었으면 제 삶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표 같은 팀이죠. 잊을 수 없죠. 뿌리죠. 정말 뿌리죠. 예. 자, 임재범님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보컬이에요. 신대철과 임재범은 신하위로 활동하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꿈을 현실로 이뤄줄 진이의 존재. 신하위는 계속 공연을 이어갔죠. 그리고 언젠가 등장할 진이를 기다립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스스로는 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이렇게 특출난 실력을 가진 밴드더라도 메탈 음악을 하면은 한계가 있을 게 명약관화 있잖아요. 장르의 인지도는 물론이거니와 검열도 빡셌고 메탈을 다룰 줄 아는 기술자마저 드물던 시절. 그래서 그 당시 메탈인들은 앨범 내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데 신하위 앞에 마침내 그 지니가 등장하는 때가 바로 1986년 초거든요. 신대철님의 회고를 보면 킹레코드의 킹박이 우리 공연을 보더니 대기실로 와서는 너네 곡 있냐? 이러고 물어보더라고. 그렇다면 킹박이라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 당시 대한민국 대중가요계를 쥐락펴락하던 수많은 스타 가수를 배출했던 최고의 히트메이커였어요. 우륙도 돌아가는 다시는 나를 사랑해. 자, 저도 그렇거든요. 일단 제가 바라마지 않던 기회가 오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대철도 그랬던 거죠. 실제로는 두 곡밖에 없었는데 도저히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당연히 곡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라는 건 상상도 못한 타이밍에 말도 안 되게 찾아오는 법. 킹박이라는 지니는 신하위에게 보름의 시간을 줘요. 그래? 그럼 보름 뒤에 녹음하고 판을 내자. 이때부터 신대철과 임재범을 비롯한 멤버들은 크런치 모드에 돌입, 없던 곡을 있게 만드는 기적의 작업에 돌입을 합니다. 예술가의 가장 큰 원천은 간절함 그리고 배고픔이잖아요. 보름간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신하위가 탄생시키는 노래는 그대로 전설이 되죠. 녹음 기사조차 메탈이 뭔지를 모르고 거의 모든 곡을 원테이크로 끝내야 했던 불모지에서 탄생한 기적. 이때는 심지어 임재범이 감기에 걸린 채로 녹음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신하위 1집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정말 라이브 앨범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날 것의 감성, 그 날 것의 감성이 가장 잘 드러난 앨범이 바로 이 신하위 1집이에요. 앨범 커버조차도 미대생이자 밴드 제로지의 보컬 김병삼님이 공연 포스터로 선물해준 그림을 그대로 쓰게 됐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티셔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앨범의 모든 거는 그 최초라는 이름답게 되게 잘 짜여졌다기보다는 주먹구구식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만큼 훌륭한 밴드가 최초를 열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신하위가 헤비메탈을 알리게 돼요. 커버에서부터 당당하게 헤비메탈이라는 글자를 받고, 이 당시 분들의 증언을 제가 보고 들은 대로 요약해보면 리스너분들은 한국에 이런 음악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방송국 PD분들은 한국에 이런 음악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밀어주고 싶었다고 하시거든요. 신하위의 노래가 크게 라디오를 타고 앨범의 수요는 킹박의 기대치마저 훨씬 웃돌죠. 초판이 순식간에 다 나가서 다시 찍고 있다고. 긴 머리와 불량한 복장으로 방송활동에 큰 제약을 받으면서도 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했습니다. 이후로는 연속으로 백두산과 부활로 데뷔하고 한국에도 메탈의 시대가 열리고요.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비롯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나 젊음의 로큰롤 같은 명곡이 즐비하죠. 신대철 님도 당시에 그 커져가는 인기를 온몸으로 체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러는 도중 임재범의 야인 본능이 발휘되면서 역사는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하위 멤버들에게 나 내일 군대 가 통보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진짜 군대를 가요. 이후에 신대철은 이병문님을 급히 영입해서 1집 활동을 이어가다가 2집부터는 김종서와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임재범은 외인 부대 그리고 아시아나 등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솔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너 곡 있니? 라는 한마디로 인해 보름만에 한국 헤비메탈의 닻을 올려야 했던 신하위. 때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보다도 간절함을 담은 열망이 더 훌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예요. 선물로 받았던 앨범 커버는 한국의 헤비메탈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었고, 크런치 모드에 들어가 보름만에 써낸 곡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커버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불모지에서 일으킨 기적,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신하위의 1집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